안녕하세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인방 정각 수업은 일단 그 방송 나가는 거는 제 3강입니다. 인문 상석 그리고 도법이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도법 2로 들어가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께 실현을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1페이지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인문 상석이라고 나왔죠. 사실은 오늘 청대 정각 계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익숙치가 않아서 이 계파에 대한 이론 설명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전각이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문 상석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문 그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돌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걸 그대로 올릴 거니까 그걸 좀 이따가 한 분씩 제가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인문 상석에 대한 이 책을 같이 보세요. 책을 보셔야 돼요. 책 없으세요? 아니요, 안 가져오셨다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인문 상석을 되게 이 전사법에 의한 것도 했어요. 근데 이게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방법을 그냥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정도 알고 가시고요. 이게 요령입니다. 인문을 정각석에 올릴 적에 하는 요령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이런 것도 했구나.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요거는 다 지금 읽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거의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이렇다. 지금 복사기가 나왔으니까 복사기로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은 필사법에 의한 인문상석 요령이 있는데 내가 가장 권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16등분 해놓은 거 있죠. 똑같아 그림은. 이거는 세필 가지고 전설을 직접 거꾸로 써 넣는 거. 그런 다음에 이것을 수정을 해가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전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초보 때는 이게 쉽지 않죠. 이 조그만 인면에다가 전설을 거꾸로 써 넣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필사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54페이지 열어보세요. 그 그림에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신 거가 거기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손으로 써놓고 하나하나 세필 가지고 검정필, 그 다음에 주묵필 이거 가지고 교대로 드나들면서 수정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겁니다. 다음에는 55페이지 보면 또 모사법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인고를 지난번에 그리실 때 연필로 아웃라인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먹을 채워넣는 쌍구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고집어놓은 이유는 이걸 한번 꼭 해봐야 돼요. 거의 인문 그린 것은 지난번에 하나 그린 걸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저를 종이다 더는 안 그릴 거예요. 이제는 바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원고를 놓고 이렇게 16등분을 해놓고 바로 거꾸로 인면에다 그리셔야 돼. 주황색 종이는 저건 필요, 창작할 적에나 필요하지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인문 상석이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56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해오신 거를 여기다 놓고 잘 하셨나 잘 못하셨나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해오신 거를 여기다 쭉 놔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해오신 거 그려온 거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수정필이 좀 덜 들어갔어요. 거의 수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먹을 이렇게 발라놓은 이유가 이 주먹펜이 들어가서 수정하고 많이 칠해지면은
검정펜이 들어가서 수정해서 수정하는 흔적이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정하는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매끈하게 된 것 같이 된 것은 거의 한 번에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아웃스케치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웃스케치가 아니라 이런 데에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런 데 이렇게 끊어진 거, 이런 끊어진 것까지 그대로 여기다 옮겨보라고.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스케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를 조금 놓친 것 같고요. 여기도 안 됐죠, 그게. 이거는 수정필이 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이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이건 어느 분이 한 거죠? 제가요. 여기는 그래도 많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여기도 수정필을 조금 더 넣어도 좋을 뻔했는데 수정필 많이 들어갔어요. 엄청 잘했어요. 저기 엄청 수정이 잘하셨어요. 수정이 안 돼. 수정이 안 됐어요. 여기도 수정을 해서 이렇게 매끈하게만 했지. 이렇게 요런 부분, 이 각진 부분, 요런 데도 라운딩을 해주시라고 그랬죠. 동그랗게. 그리고 수정을 해서 깨진 부분, 요렇게. 상당히 잘 됐죠. 이렇게 깨진 부분. 그래서 여기에 얼룩얼룩이라도 수정하는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얼룩얼룩이라도. 응? 그래서 그러니까 붓이 두 개잖아요. 주황색보다고 검은보다고 두 개는 이유가 왜 두 개겠어요? 사진 수정, 옛날 사진을 수정하듯이 그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끊을 때 끊어지고, 너무 많이 칠했으면 또 까만 붓 가지고 또 더 덧칠을 해주고, 계속 그렇게 붓이, 그때 내가 센스가 생긴다니까요. 아, 요렇게 하는구나, 요렇게 하는구나. 이게 전법으로 하라. 이게 잘 됐죠? 이렇게. 이거 보면 이 아우터라인 두들두들 하면서 원형하고 거의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면은 전혀 딴짓 것 같잖아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안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처음 제가 지난 시간에 엄프를 많이 놨더니 엄청들 잘해와서 첫 작품 치고는. 응? 자, 여기서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 좀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은 뭘 하시냐면은 잘들 해보셨어요. 첫 작품 치고는 참 잘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돌에다 올립니다. 돌에다 올리는데 돌 약간 큰 거 준비해 오시라고 그랬죠? 넓적한 거. 이거 올릴 돌. 왜냐면 내가 왜 좀 큰 거를 준비하라고 했냐면은 이거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네. 이게 3cm로 하려고 보니까 돌이 작아서 어떠세요? 이거 올릴 때 좋지가 않고 칼질할 때도 처음에 초보자들이라서 좀 넓어야 이게 잘 올라가거든요. 칼질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요 돌에다가 이만하니까 요 돌에다가 비슷한 크기로 올리시는데, 여기 이 면을 깨끗하게 이 정리를 하시고, 이 돌을 처음에 구하시면은 여기에 기름이 묻어 있어. 양초가 묻어 있어. 그래서 뭘 발라도 잘 안 보여. 돌아.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샌드백박 고운 걸로다가 이렇게 고운 걸로 해야 됩니다. 거친 거 말고. 뭐 600번이나 이런 걸 800번 이런 걸로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면은 껍데기가 싹 까져요. 껍데기가 싹 까지면은 거기다가 주먹을 싹 도포를 하세요. 이쁘게. 이렇게 똑같이 주먹을 걸어놓고 여러분이 하신 거를 이거를 올리는데 요대로 올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파면 거꾸로 나오니까 요거를 뒤집으셔야 돼. 그래서 이거 복사기로다가 아니면 폰으로 찍으면은 선생님 사진을 찍어서 네, 그거 알려주세요. 이거 중급반입니다. 하실 때는 외곽 울타리를 꼭 쳐주셔야 돼요. 못 맞는 오면은 이 형성이 안 되니까. 이 정각은 이 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만 집어넣지 마시고 변까지 정확히 그려 놓으셔야 인장의 형태가, 찍었을 적의 형태가 나오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인고를 하시고요. 이런 걸 인고라고 합니다. 인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작할 적에는 이제 가인고를 먼저 하고, 중급반 가인고를 한다면, 가인고는 아웃스케치예요. 글자를 뽑아서, 잡법으로 뽑아서 대충 이렇게 그려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형을 완전히 잡아서 진짜 인고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 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야 됩니다. 절대 수정을 안 거치고 한 번에 하는 일은 없어요. 대가도 한 번에 못 해요.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합니다. 저도 그저 수천 방을 팠는데 수정 안 하고 한 건 단 한 방도 없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보세요. 본인들 거 갖다 놓고 사진을 찍으세요. 본인들 거 갖다 놓고. 아주 잘하셨어요. 자, 여기도 잘했어요. 아주 처음 치고는 잘들 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아무래도 동료들이 그래서 소리가 느낌이 다르잖아. 이거 이거 새기면 돼요. 얘도. 잠깐만요. 이거는 양각이죠. 양각이거든. 이 양각은 많이 훑어야 돼요. 네. 얇게. 이거 두 개 다 양각이네. 얘가 그럼 두 개 다 양각으로 할 음각으로 거죠. 하고 양각으로 하고. 음각은 여기 왁구를 만들면 안 돼요. 음각은 변이 필요가 없지. 그렇죠. 이 변이 들어가는 것은 양각의 경우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두 개 다 양각이에요. 두 개 다 양각으로 파도 돼요. 여기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아래가 예를 음각의 경우라도 요 아래가 요만큼 요분이 좀 있고 약간 입체적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꼭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기왕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찍었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음각의 경우라도 그죠? 그러면 약간 입체적인 맛이 나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인면에다가 이거를 올릴 때 자꾸 사람이 잊어버리는 게 생각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이걸 그대로 올리거든. 뒤집어서 올려야죠. 사진 찍어서 뒤집어. 네, 뒤집으면은 여기다가 올릴 때는 두꺼운 부분이 여기가 되겠지, 그지? 하부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이게 공식은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는 1 잡고 1 잡으면은 여기를 한 2 잡고 여기 한 1.5 잡고 이렇게 잡아. 이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야. 내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약간 여기를 좀 여기보다 조금 두껍게 해주고 이 하부는 밑받침이니까 조금 두껍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래도 기초를 배울 때는 이런 기준. 근데 여기 너무 두껍게 해주면 배기 싫거든요. 그래서 또 그대로 그대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 1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나 간혹 이렇게 늦어다. 그 기초 설계 할 적부터 이런 부분을 잘 지켜서 하면은 좀 훨씬 낫죠. 이건 지금 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무겁게 잘 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주먹을 잘 발라서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다 깔끔하게 올려서 일단 수정을 거치세요. 수정을. 이 돌이 지금 여기가 나온 이게 민돌이가 됐어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이게 돌을 요 사람들이 가져올 때 절대 수평은 나오는데 여기를 깎았다고 치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파요. 이 돌이 지금 찍으면은 땡 찌그러져 나와 여기. 여기 많이 마모돼 버렸네. 응?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주먹을 발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샌드페파는 이게 일본말로 미스페파입니다. 물페파. 여기다 그냥 가르면은 안 갈려요 이거. 여기는 물 뿌리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샌드페파를 얼마짜리를 구하냐면은 100번, 300번, 400번, 600번, 1000번. 그 다음에 1500번 이런 정도로 구해 놓으시면 돼요. 그 1500번이나 2000번은 이 광낼 적에 쓰는 거야. 여기. 그리고 인면은
잘 아시다시피 인면은 절대 수평이 나와야 돼. 절대 수평. 이거 잘못 깔면은 이렇게 배가 나오거나 도장을 찍을 때 이렇게 밀착해서 찍어야 되는데 배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 가장자리는 안 찍히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돌이 올 적에는 기계로 깎아오기 때문에 여기가 절대 수평이 가져오는데 여기서 잘못 갈다가 이게 절대 수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 수평이라는 것은 이렇게 됐을 적에 틈새가 안 보여야 돼. 그런데 또 하나는 중국에서 이 돌을 가져올 때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기계로 다 잘라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기계 톱자국이 있어서 찍으면 톱자국이 나와버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샌드페퍼에다가 내가 얘기했죠. 아크릴판에다가 하나 붙여가지고 이게 붙어야 돼. 여기 물이 뿌려지면은요 이렇게 말려 자꾸. 그렇게 말리면은 이거 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말린 쪽이 더 많이 닿죠. 그러면 여기가 갈려. 그러면 이 절대 수평이 안 나오는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갈 때는 여기다 딱 밀착을 시켜서 이런 돌은 안정감이 있어요. 저렇게 떼뚱한 거, 가늘고 떼뚱한 거 이런 거는 아무리 밀착하려고 해도 이게 된다고 이게. 그럼 잘 안 갈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밑둥치를 잡으세요. 이렇게 밑둥치를.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그러네. 밑둥치를 잡고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 물 뿌려가면서 돌려. 이건 물이 안 뿌렸으니까 이게 좀 안 말리지. 그러면 이게 이 돌가루가 이 샌드페퍼 이 모공에 끼어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는 안 갈린다고. 새건 여기다 백날 갈아도 잘 안 갈려. 이제는 안 갈리지. 이렇게 갈리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돌려. 이거 90도 돌려서 또 한 번 이쪽에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돌려. 이렇게. 그러면은 하얗게 나오죠. 이게 절대 수평 나온 거예요. 깔끔하게. 여기다가 주먹을 싹 덮으면은 깔끔하게 발라보세요. 주먹 발라보세요. 이거.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것도 돌을 가져올 때 이런 건 상식선이니까 돌을 가져올 때 이게 왜 여기에 양초가 묻어 있냐면은 공장에 가보니까 이 때깔을 좋게 하려고 이거를 가공한 다음에 광을 이렇게 반질반질 한 다음에 양초물에다가 징거내더라고. 그러면은 색상이 아주 이런 거 가르면 허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양초에 담그니까 색이 싹 발색이 되는 거예요. 고급스러워져. 그래서 중국에서 양초를 발라오니까 이걸 여기다 양초 바른 데다가 이 주먹을 바르면 자꾸 이게 돌아.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껍데기를 한번 이렇게 어떤 도장이든지 저도 그렇게 해요. 항상 도장 팔 적에 화장실 가서 물 뿌려가면서 이거 밑에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인면이 들어갈 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문 들어갈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하는 초보 때부터 이런 것들이 이거 가장 기초 과정이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거 알려드리지. 조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요.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근데 여러분들은 왕초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알려드려야 나중에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맘입니다. 응용은 그냥 뭐 제멋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기초를 제멋대로 해버리면은 어떤 거든지 기초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응용도 안 되는 거죠. 응용도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글씨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도 그렇고 모든 예술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학기에 기초 과정만큼은 신중하게 배우셔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해 놓으세요. 반각을 적에 이게 반드시 필요해. 이 돌이 곧 반각 들어갑니다. 이 돌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갈았을 적에는 내가 알려드릴게. 반드시 샌드페퍼 80번을 사세요. 80번 100번 80번 100번을 사서 그냥 문대면 안 까져. 이게 뭐 기계가 있으면 기계로 다 갈아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80번이나 100번을 사서 아까처럼 저기다가 아크릴판에다가 단단하게 붙인 다음에 두 손으로 물 수도꼭지 앞에 가서 이렇게 뜨지 않게 빡빡 미세요. 빡빡. 그렇게 그 두께가 이거 들어보세요. 빡빡. 아니 그 힘들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해줘야 돼 이거는. 근데 본인들이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다가 샌드백바를 100번짜리를 붙여. 80번을 붙여. 그 손 이렇게 잘못하면 손끝으로 막 나가요. 예? 그럼 본드로 붙이는 본드로 이렇게 붙여야죠. 이게 샌드백바라고 치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넓은 판이 있으면 2장 붙여도 좋아 이렇게. 이게 갈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들뜨지 않게 반드시 들뜨지 않게 붙여.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여서 이게 들뜨지 않게. 그런 다음에 100번이면은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물점에 가서 제일 거친 거 달라고 그러세요. 제일 거친 거. 그래서 80번이 좋아. 막 거칠어 그거는 모래알이 굵직굵직해 해서 그래 놓고서 딱 붙여야 돼. 이거 딱 붙여. 반드시 수도꼭지 앞에 서셔야 돼. 응?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수도꼭지 앞에 놓고서 두 손으로 빡빡 수돗물 틀어놓고 하면은 돌가루 물이 허옇게 나가면서 싹싹 갈려 이게. 이게 돌려가면서 이거. 이게 돌려가면서 한번 해봐요. 직접 해봐야 알아. 이렇게. 수도꼭지 앞에 평면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아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는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아크릴판이 두꺼워야 된다니까. 빨래판 위에다 하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라인더는 하면 돼, 그라인더. 그라인더는 먼지나도 안 되고 그라인더는 이게 연막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 어떻게 해. 그래서 하면은요 이게 싹 갈릴 거 아니에요. 이 깊이가 안 보일 때까지 가서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어. 그거 가지면 안 되지. 여기 거칠거칠하잖아 여기 지금. 그런 다음에 300번에 한번 밀어 또 한 번. 응? 점점 줄어들어. 300번에 밀어 이렇게. 그러면 차이 있게 쏘고 여기가 이제 밀도가 좀 나오죠. 그런 다음에 600번에 밀어. 600번까지만 하면은 요런 조도는 안 나오는데 곱게 나오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면 다음에 이렇게 허연 색깔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색깔이 안 나와. 양초가 안 발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좀 뭐 하고 싶걸랑 그 구두약 있죠. 그 투명 구두약. 그걸 좀 발라서 이렇게 곱게 했는데 그래도 이런 색깔은 안 나와요. 이건 양초 발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색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면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바르실 때 이렇게 열십자로 바르시면 돼요. 터치하듯이 이렇게. 잘 붙죠? 얼마나 잘 붙어요 이게. 이렇게 얼룩덜룩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터치하듯이 이렇게 턱턱턱턱 가볍게 이렇게 곱게, 너무 두껍게 먹지 않도록 곱게만 먹으면 됩니다. 붓끝으로 톡톡톡톡 치. 그러면 이렇게 다 발라진 거죠. 요거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여기다가 이제 오늘 그거 아까 거꾸로 사진 찍어 드린 거 그거를 여기다가 똑같이 16등분을 또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FM대로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제 설명이 필요 없죠. 거꾸로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난번에 그 작업을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까 지적받으신 분들은 이 가는 붓을 2개를 해서 완성도를 완전히 높여서 칼 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때 해야지.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도법에 들어가서 칼로 새기면은 그대도 안 돼. 그래도 곱게만 먹도록 한 다음에 다 된 분들은 정확하게 16등분을 돌에다 하세요. 지난번처럼 하세요. 이거 집에서 한 거는 제가 사진 찍어도 이렇게 길게 했거든요. 탁탁 가볍게 터치하세요. 예, 그렇지. 이렇게 이 붓끝으로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치하고 한 번 해서 열십자 한번 더 찍어가지고 터치하고 얼룩지지 않게 터치.
인면 상석은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걸 올린 걸 가지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죠. 저기다 인고지에다 그린 것은 조금 덜 그려져도 별거 아니지만 돌에다가 직접 올리는 것은 여러분이 칼 가지고 직접 새겨야 될 거기 때문에 거의 95% 닮아야 돼요. 이게 전부 양각인지 음각인지 저 어떤 게 양각이고 어떤 게 음각인지 둘 다 양각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편하게 하려고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효과가 있죠. 둘 다 양각을 하실 경우 그러면 여기를 이 테두리를 넣어주는 거하고 안 넣어주는 거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죠? 이렇게 이 변을 꼭 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도장에서는 인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잔결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러는데 변 처리가 돼야 돼요. 뒤집은 거 아니잖아. 이게 하부 같네요. 하부가 조금 두꺼워졌죠. 요렇게라도 변이 들어가줘야 도장 같죠. 그죠? 네. 그죠? 이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걸 깨트려내든가 뭐 하는 건데 지금 이 인물은 정통 한인은 아니고 조금 섞였네요. 네, 약간 부드럽고. 청대 그런 정각하고 좀 섞였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꼭 한인으로 하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이거는 거의 한인이죠. 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착한 좀 다릅니다. 그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요거 요게 그 똑같은 거 내용이 아니죠. 똑같은 거 아닙니다. 행신 마하, 바냐, 바라, 일다, 신경 제목이네요. 제목이죠. 이 제목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제목은 나중에 한 2만 원대다 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도장으로 쓰시고 제목은 이거 제목으로 쓰려고 파신 거잖아요. 네. 요건 지금 쓰지 마시고요. 요거는 다른 문장을 넣으시고 가급적이면은 이 반야신경에는 이 큰 도를 많이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글자를 잘라가지고 작은 걸로. 네, 오밀조밀하게 좀 작은 도장으로 가는 게 좋지. 한 60방 정도 될 텐데 너무 큰 것이 끼어 들어가면 재미없고 나중에 제목만 사방 한 10cm나 12cm 정도 이런 정도로 제목을 지금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야 웅장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요걸랑 애쓰셨지만은 그냥 보리 하시고요. 요거 한 방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경우도 이제 문장을 좀 이제 고쳐줄 필요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수정은 많이 하셨는데 이런 형태의 인문이 들어간가 전부 이런 걸 일색으로 하시면 좋지가 않고 조금 금문도 넣어보시고 섞어가면서 한인도 들어가고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는 쓰셨는데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네, 좀 더 나오게. 네, 이게 너무 이게 좀 흩어졌거든요. 이런 정도로만 고쳐도 좀 낫죠. 네. 그래서 주먹